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주마다 하는 우리 서천학 강의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서천군 관아가 걸어온 역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우리가 뭐 수천 년 서천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얘기 못해요. 이 짧은 시간에 흐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걸어와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 고구를 누군가가 리더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심지를 서천에다 두고 치소라고 그랬어요. 치소는 군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곳. 치소라는 말은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데서 다스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천군, 한산군, 비인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이 하나로 됐지만은, 그러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로 된 군이 어떻게 걸어왔나, 요를 중심적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군청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고, 나머지 9년 전에 한산변장 5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서 지금 한 지가 한 86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서천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군 소식지에다가 사건, 사고나 이런 중요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연재해서 죄송합니다. 각 가정에 매달 보내주죠. 이달에는 그 장항에서 우리가 흔히 땅을 움직여서 동투났다 해가지고 사례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 자료로 통하는 것을 보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신적인 얘기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연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본론으로 가서 중심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순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파는 것이 그 마한 시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한의 모든 삼한 시대의 그 부족 국가를 멸망시키고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조선시까지 와서 우리가 멸망해서 새로운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해방을 맞아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태어났는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남산이라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문화가 형성됐고 유적이 있나,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는 군청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집을 새로 고쳤고 헐었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해병의 청사가 이제 오늘날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앞부 관아가 그동안 어떤 순환을 거쳐서 현재 군청에 그냥 조용하지만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 사고를 좀 더듬어보자,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3년도나 4년도에 저짝 새로운 시대가 청사가 열리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모습은 이런 건물이다. 아직 집을 짓고 있지만은 조감도로 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원전 300년 전이니까 지금 2000년도죠. 2022년도니까 그 전에 300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마한, 변한, 진한, 이게 삼한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마한 지역에서 서천이라는 곳은 마한 지역에 54개국이 있었어요. 소국이죠. 그게 추장들이 관리하던, 개념으로 보면 외국에서 추장이 고을을 하나씩 차지하고 우리는 이만큼 우리 나라다, 작은 나라를 형성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 마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 서천, 한산, 비인, 서천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천 지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천군 지역이라는 지명으로 따지면은 서천, 장항, 마서, 시쪽, 운산 지역을 아림국이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 지역은 화양, 기산, 마산 지역, 지금도 동북권이죠. 거기는 칠이치국이다, 칠이국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는 비무기라고 불렀고 판교, 종천, 비, 서면 이렇게 나눠져서 세 등분으로 우리가 삼한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마한시대다. 그래서 54개국 중에서 3개국이 각각 소규모 나라로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삼국시대를 거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면서 작은 나라들 다 복속시켜가지고 항복받아가지고 큰 이제 왕이 이제 통치하는 이 시대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백제시대 때로 가면은 이제 크게 나눠서 서천군도 있었고 비인군도 있고 한산군도 있었지만은 그럼 뭐라고 불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명칭은 이제 서천군을 이제 가운데에 두고 말씀드리면은 설림군이다. 효설자 설림군이라고 했는데 또는 남양부라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설림군 또는 남양부다 이렇게 남양이라는 말이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상이 있죠. 남양 그 서천 여상 여기가 남양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옛 서천의 백제 시대 때의 이름을 고우를 따서 서천이라는 뜻입니다. 남양이라는 말. 남양 여기가 그 학원이 그 남양이라는 옛 서천의 지명을 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청은 어디였느냐? 그래서 군청은 여기 서천이 아니고 문산면 천방산 밑에요. 지금 그 문산 저수지 바로 위에 실롱이라고 있는데 외머리라고 그러죠. 천방루를 올라가려면 음적사 가는 그 천머리 동네가 외머리라고 그럽니다. 외멀. 그때 조선시대 때는 거기가 그 두산면이라고도 하고 두산면 왕야리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소는 군청을 털을 얘기해요. 그때는 오늘날 군청의 개념이 아니지만 강력한 군사를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걸 치소라고 그래요. 군청이라고 말을 안 씁니다. 치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상. 그러면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이 설치가 되면은 뒤에 의지하는 주산을 진산이라고 그래요. 그 진압한다는 뜻입니다. 그 고을에서 진압한다는 뜻의 진자입니다. 그래서 부대 진자를 쓰죠. 부대가 있는 것은 어느 진지라고 할 때 그 진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산 밑을 이제 그 고을이 앉고 뒤에 큰 산을 의지해서 그 진산이라고 해요. 고을을. 그래서 진산은 천방산입니다. 서천의 시발점은 천방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천방산이 주산이 되고 진산이라고도 부르고 한산 같은 경우는 마산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넘어와서 건지산이 진산이 되고 비는 종천에 있다가 비인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종천에 있을 때는 흐리산이 진산이 되고 비인에 가서는 월명산이 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말은 현재 저쪽 음적사관을 이끄고 두산면 왕열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자 얘기죠. 그러면 지도는 어떻게 표현했냐? 1872년도의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서천군 두산면에 그 치소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은 중리라고 하고 왕야리라고도 입점이라고도 이게 건암리라고도 정수동이라고 이게 수암리입니다. 정수동은 이렇게 해서 동네 이름이 몇 개가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 도합 몇 개냐면 16인가요? 16개 동인가? 16동 같은데 이게 해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집 호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천방산 밑인데 이게 왕해라는 뜻인데요. 설림군 때 그 치소는 읍기라고 하는데 그 다스리는 곳은 이 자리였는데 전하기를 하나 또는 이룬 남양부라고 했다. 이게 지도에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써놨습니다. 자, 현재 군청이 서천 군사리에 있는 데에서 관에서부터 북쪽으로 이 심리를 가면은 이곳이다. 지금은 왕야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뜻입니다. 금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왕야리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872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에 표기하면서 우리 군청은
설림군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이동이 되겠죠. 이제 한산군으로 가봅니다. 한산군은 또 명칭이 또 서천군 따로 있죠. 마산에서 시작합니다. 마산에서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산군이라고 하고 마산현이라고 있어요. 마읍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래서 군의 명칭을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우리가 마산 저수지 가면은 벽오리가 있어요. 홍산 넘어가는 곳에 벽오리가 있습니다. 벽오리에다가 고을을 안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산 벽오리 뒷산이 월명산입니다. 월명산. 이게 전국에 월명산이 엄청 많아요. 전국에 월명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고을의 이름은 월명산이 많아요. 그래서 월명산이라고 불렀고 한산의 월명산, 비인의 월명산, 비인도 월명산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취소의 진산입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우리가 옛날 기록을 보면은 이제 한산 건지상성도 이제 고을이 되는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 동성왕 486년도에 건지산을 쌓았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산 건지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우두산 소머리 산성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풀으면 소머리 산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우두머리. 우리 대자 우두머리라고. 우두머리입니다. 예? 맞죠? 우두머리. 그러면 왜 이름을 졌을까? 왕이 자주 사냥을 나와서 왕이 있었던 데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백제 멸망하고 3년간 부흥운동할 때 주류성이라는 장소가 이 장소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데가 풍왕자를 모셔다가 거기서 다시 부흥을 하려고 했던 왕이 거기서 부흥운동을 치열하게 백제를 부흥을 하겠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거쳐있던 산성이 아니냐 해서 우두산성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두머리란 말이 여기서 우두산성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일본에도 우두머리 산성이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왕 사건이 생기는데 483년도에 건지산성을 쌓다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501년도에 사냥을 옵니다. 동성왕이. 그 기록 보면 사비 서쪽으로 사냥을 왔는데 폭설이 많이 왔, 11월 달에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공주로 귀환하지 못하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잡혔냐? 왕이 거처할 때는 그 고을이 대장이 지키는 곳으로 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의 경비병만 데리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유수를 하다가 여기 성흥산성이 있어요. 임천에 가면은 그 대조사에 있는 산성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임천 가림성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엔 가림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주로 보낸 제자 백가가 초대 성주로 갑니다. 500년도에 거기 산성을 쌓습니다. 성산성을. 그러고 나서 야, 너 가서 그 변방을 좀 지켜라. 근데 이 사람은 좌천시킨 거예요. 그 동성왕이 가서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했었는데 왕궁에서 좌천시켜서 성주로 보내버린 게 인사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자 백가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노골적으로 욕직을 해가면서 갔겠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켜서 반대로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되게 쓰는데 남의 힘을 빌려서 죽이는 것을 내가 죽인 것처럼 안고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이는 것이 차도살인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상 주도한 사람은 내각인데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고문술수가 있으면. 그래서 성주를 시켜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뒤에 누가 오냐면은 무령왕, 저기 공주 공산성 가면은 지석을 표시해서 영동 대장군이라고 해서 지석을 묻었던 무령왕이 바로 동성왕이 죽은 후에 왕권을 쥐고 진압으로 옵니다.
저 책출하러. 근데 그때 잡혔습니다. 그 자객이. 그게 잡혔는데 이제 부르라고 하니까 제자밖에가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걸 미리 알고 잡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뭐 기록에는 안 나타나지만 잡아서 오는데 해명이라는 장군을 건지산성에서 이제 무이령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건지산에 주둔하면서 바로 임찬에 가서 잡아와라 성주를. 그래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성주는 순순히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지산에서 목을 쳐서 백강에 버렸다. 백강은 금강을 백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단한 기록의 장소가 건지산성이라고 대동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강이라고 표현했지만 금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사가대를 그래요. 동성왕을 죽인 사람은 무예랑 측근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살해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가림성에 있는 성주가 순순히 올 정도면은 그 사람이 그 측근들이 시켰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 편이 왔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가 나를 죽이러 왔으면 대항을 했겠죠. 그 성주 나오지 않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같은 편이 부른 게 슬그머니 나가서 오라고 이렇게 옛날에 세조가 저 김종서 죽일 때 임금님이 부른다고 나가 중요한 얘기할 텐데 잠깐 오라고 한다는 게 딴 사람 오지 말고 너 혼자만 오라고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뒤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철퇴로 때려서 죽이고 오는 대로 죽였잖아요. 이래서 이제 개유정란이 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할 때 그렇게 권무술수 쓰는 거다 이렇게 봐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동성왕이 죽을 때 제자 백가가 네가 시켜서 죽였잖냐. 그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은 왕권의 무예왕의 장권을 잡으면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발설하기 전에 그냥 죽인 거 아니냐. 이 사가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미리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산이 한산 건지산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건지산성은 사진을 위성으로 좀 보자. 산성이 그럼 건지산하는데 우리가 막 우거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군적 문화회장 할 때 이 산성 여기 주변을 정변이라고 항공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때는 드론도 없을 때 찍은 거예요. 저기 항공사 의뢰해가지고 찍은 건데, 우리가 우도산성이라고 옛날 486년도에 성을 우도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소머리 같습니다. 여기가 이게 콧줄에 끼는 장소가 입주댕이가 너무 반듯해요, 소가. 여기가 입주댕이 같아요. 여기가 소 입 같고, 여기는 톡 튀어나오는 이 눈 언저리가 있고, 여기는 뿔난 그 봉우리 같은, 언뜻 보면 소가 닮았어요, 형이. 지금 얘기하니까 상상이 되죠? 비슷하잖아요. 소하고 머리하고. 그래서 우두산성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소머리 같다. 산성 싼 것이. 그래서 우두성이라고 하고, 소머리 산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서사가 들어있죠. 이 속에. 여기 산산서 넘으면 영물이 넘어가는 기고, 여기가 논다랭이가 있었는데 다 메꿔졌지만, 여기가 연못도 있었고, 뭐, 여기에 군창, 쌀이, 옛날 타나미가 나왔던 장소고, 선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언뜻 보면은요,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흔적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제사터입니다. 윤곽이 딱 보여. 그래가지고, 이 안에 담장인데, 요 가운데가 네모 반듯하게 또 똑같은 형식으로 오글해서 쌌습니다. 그 장소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그 역병이라고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역병이 엄청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동네가 다 썰어서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날아가고 죽어가고 난리를 펴요. 그때 세종 때부터 이 여단이라고는 전염병을 막 뻗치고 다니는 귀신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줘라. 이런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고 위안을 삼는다. 이런 제도를 권근이 제창을 해서 양촌 권성 선생이 세종한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미신이지만은 그때는 자연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들한테 위안을 삼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토정비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손재 숨기고 다니지 마라. 몇 월 달에는 좋은 재수가 길이니까 그때가 먼저 운이 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12달 점괘를 보는 것이 석중열, 토정비길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백성을 위안을 삼게 해주려고 사실상 사기친 책입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점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방법이 없죠. 그때는 과학도 없고 믿은 것은 천신이나 이게 자연신앙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는 좀 백성을 위안을 삼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보자. 궁예지적으로 만든 것이 귀신을 달래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여단이라고 합니다. 한산에 각 고을에 하나씩을 다 만들었는데 서천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산의 진산 이 중에 이렇게 산성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비인군으로 갑니다. 그 비인군에는 아까 참은 비중연이라고 100개 때 불렀는데 흐리산부터 시작합니다. 흐리산 종천 산천리에 있었어요. 산천리 가면 산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대 산성이 있어요. 산천리 산성이 바로 그 고을이 터였습니다. 그래서 흐리산에서 백제가 멸망했을 때 비인으로 갑니다. 비인 그 5층 석탑이 있는데 그 저쪽 서면 쪽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강 중턱에 가면 또 여기 장벽이 꺼진 것처럼 쑥 들어가 있는 데가 그게 산성자리입니다만은 성목리 뒷산이죠. 거기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 통일신라 때 757년도에 빈 성목리 산성으로 갑니다. 어차피 이제 고을이 한번 망하면요, 정부가 망하다니 나라가 망하면요, 그 취소는 쓰지 않아요. 전부 이전합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고려 때 이성계가 그 1592년도에 1392년도에 저기 그 유아도 정보 해가지고 고려를 엎었을 때 한양을 천도하잖아요. 고려 개성에서. 그렇지만 나라가 한번 부수면 전부 바뀝니다. 장소를 다 폐쇄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 정책, 그 지역의 정서를 훼손시키려면 생각지 않으면 다 없이는 겁니다. 고을을. 그래서 통폐합하고 분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 그게 정치가들은 첫 번째 정권을 잡으면 지역을 통폐합의 행정구역부터 바꿉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일인 게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왜 산 위로 가느냐? 그때 당시는 외구도 많이 오고 약탈자도 많고 그러니까 불안한 시기에는 모든 취소가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세종 이후로는 평원 시대가 오기 때문에 외구도 이제 항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평지성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성문리 산성 높은 데에서 편한 지역으로 그 지금 죽사덕이라는 데 지금 현재 비인업성 빈 중학교 주변으로 산성이 있죠. 그 초등학교 주변으로 그게 바로 평지성인데 그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대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그러는지 죽사동이라 이렇게 지금 옛날 자료에 나옵니다. 이게 세종 때 싼 성인데 죽사동으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조선시대 말에까지 군청으로서의 취소를 다 하다가 이제 없어지죠. 한일합방은 뒤에. 그래서 서천구에다가 벽급시켜서 합쳐서 군이 면으로 전락하고 한산군이 면으로 해서 전락해서 서천군에 합쳤죠. 그래서 하나의 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량포구에는 또 수군 진영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1655년도에 저 보령 남포에 있던 황교리에서 빈 마량리로 해군 기지를 옮겨온 겁니다.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자, 종천 서리산 쪽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산천리가 있죠. 이게 바로 이게 흔적들입니다. 이게 고인돌인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다 담겨 있어요. 이 산성 이 마을 주변 옆에 보면은 그 화산골에 넘어가는 오른쪽 산에 백제 때 고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
동그랗게 벼 있죠. 그 석축으로 이렇게 돌로 싸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속에는 벼 있습니다. 옛날에 흙으로 안 채웠어요. 지금 그래서 그 훼손대에 보면 떡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예, 그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천 저기 장구리 쪽으로 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무덤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은 그 백제 이전에 그 우리가 청동기 시대 나이 때 무덤을 이렇게 돌 굴러다가 무덤을 쌓았습니다. 이게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을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1916년도 일제가 우리 전국을, 대한민국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문화 유적을 조사를 했어요.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왔나, 흔적들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게 그 유적조사라고 해가지고 문화유적조사를 걔네들 일제 때 다 만듭니다. 총람을. 그때 서천군 편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거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 몇 개만 하나만 넣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 이게 무덤의 떡개입니다. 고인들이 뚜껑이 이게 저기 그 성북산, 이게 성북산성 여기가 있죠. 이쪽에는 5층 스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거대한 이 바위들이 얘가 넓이에요. 지금 걱정 경제적인이라고 도자를 다 밀어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도로변에 서면가는 옆에 저기 수로 옆에 다 나둥그러져 있어요. 돌이 더 깨져가지고. 그 지금 가다 보면, 차 가다 보면 다 있습니다. 넓이로 있습니다. 엄청 다 부서졌죠. 이 거대한 돌이 사람을 올려놓고 일본 놈들이 찍었어요. 크기를 비교하려면 사람이 올라가야지 하잖아요. 사람이 비교해서 얼마만큼 큰가, 무덤 두께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돌은 어디서 날라다니면 이 산에서 다 날라다니면서 이 재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 굴러다니다 놓은 겁니다. 그 여기에 써 있어요. 비인의 읍 외에서 이게 바깥이다. 비인군 바깥, 읍의 바깥에 있는 문화유적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봤습니다. 이것을 무덤을 쓰고 있었으면 여기도 상당한 오래적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전체를 밀어서 볼 때 이게 고인돌입니다. 여기 일본 관리들이 다 나와서 그 전문가들이 다 조사합니다. 이게 쫙 올라서라고요. 저기 조선 사람들 다 올려놓고 찍은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다 불러대놓고 이게 일렬로 쫙 있어요. 고인돌이. 그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진으로 봐서 비인 성북리 앞에 있는 고인들 군을 찍어놨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밀어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존했으면 지금 거기야 우리 역사의 그 고인들 현재 진짜 문화재급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고창에 가면 고인들 그 군을 해가지고 사람들 관광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거기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고인들이. 고창 휴게소 그쪽 가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가 대동유 지도에서 그러면 고을 과연 표시가 돼 있느냐?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산천리산, 여기가 저기 흐리산입니다. 종천에 있을 때 비인군이. 여기 옛날 읍기라고 써있죠. 옛날 읍이라. 여기 성북리 산성의 옛날 자리다. 여기 바로 칠지리 봉수대가 있던 자리고, 여기서 이로 연결합니다. 여기 있다가 이로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는 자 홍산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 월명산이가 여기가 취소가 있었어요. 저기 벽오리에. 여기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 요로 넘어옵니다. 한산 건지산으로. 여기 거기다 동그랗게 써있죠. 건지산, 여기가 취소라고, 여기가 옛 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서천이 이제 여기서 멸망하거나, 저기 천방산에서 멸망하고 내려오면 여기다가 옮깁니다. 여기다가 옛날 고읍기라고 써있죠. 이 남산이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에 고려 때까지, 그 조선 초기까지 남산에서 군청이 존재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세종 때 옵니다만은 서천 군사리로 옛날 여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봉화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무너져 있지만은 여기 남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로 있다가 이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오석산이죠. 오석리 뒷산이 군청 뒷산까지 오석산이에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어디야, 크레쉬면서 넘어오는 데가, 이 목줄기인데, 그 산을 낮추느라고 잘라내서 지금 두 개의 산지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지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클래시움 밑에 담장이 쭉 내려가서 탐을 쳤을 때가 위로 떠 있잖아요, 지금. 울타리가.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고인돌이 있어요. 그 식당 옆에 언덕배기가 고인돌 하나 둥그러 댕깁니다, 거기. 근데 우리가 이게 돌 외가 있지. 이게 고인돌 떡개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가 이제 오석산의 진산으로 지금 조선 시대에는 지금 오석산이 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빈군에는 여기가 있었고, 옛날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옛날 지도로 봐서, 이제 이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은, 마량진, 동백정 바로 옆에가 수군 진영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월명산이라고 써 있죠. 여기도 월명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월화산이고, 여기가 월명산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월명산이 두 간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보면은 대충 여기 이제 부소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판교 홍산 넘어가는, 우리가 판교 사람들은 잘 알아요. 부소티라고. 이게 고개란 뜻인데, 부소티가 여기 이 소리가 부소티라고 그러는 데가 여기입니다. 부소산 옆으로 이 산이 넘어가는 고개가 부소티다. 이게 티라는 거 고개란 뜻이죠. 그래서 부소산을 연결해서 넘어가는 곳이다. 부소티라는 말이 부소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장포리 앞에 가면은 할미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까지 다 부서졌죠. 거기가 이게 할미섬이 아니라 하미섬입니다. 하미. 물속으로 꼬리를 드러냈다, 섬이. 월명산 줄기에서 내려와서 여기로 이렇게 솟아버렸어요. 그 지형이. 그래서 우리가 할미섬이라고 부르면 잘못된 얘기다. 하미섬에서 잘못 전데 지금 할미섬이라고, 뭐 할아버지 섬, 할머니 산이 아니고 꼬리를 드러낸 섬이다. 월명산의 줄기가 내려와서 거기가 파도 쳐서 다 부서져서 그러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지명을 알을 때 하미섬이라는 것은 할미섬이 아니고 하미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쌍도죠. 병도라고도 하는데, 아우를 병자, 쌍이나 병이나 똑같아요. 설립자가 두 개가 있으면 병이잖아요. 그 병도라고도 불렀고, 지금은 일제 때 이제 지명 바꾸면서 쌍도라고 해서 쌍이나 입이나 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란히 두 개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병자를 써놨어요. 이게 설립자 두 개가 있는 집입니다. 여기 오력도, 저기 동백장 앞에가 오력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명을 보면 대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루섬이라고 장도라고 써 있고, 남산은 취봉산하고 우는산하고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옛날 지도에는. 근데 지금 남산은 군청에서 첫째 군산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산이구나 해서 나중에 일제 때 남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후대 와서는 고우리 앞산이다. 대개 남산은 다 고우리 앞산이라고 해요. 서울의 경복궁에서 볼 때는 KBS 중계 그 속에 있는 데가 남산이잖아요. 서울 왕궁에서 볼 때는 남산입니다. 어느 고을이든 남쪽에 있으면 다 남산이에요. 그렇게 통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산이라고 다 여기에 뜻을 부여해서 여기는 이름을 두 개의 봉우리를 각각 산 이름을 따서 불렀다. 나중에 고을이 이쪽으로 오면서 고을이 남쪽 사이다 해서 남산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만 가지고도 넘어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 이제 서천문으로 넘으면, 통일신라가 이제 백제가 멸망하면은 왕아리에 문산도 넘어야 하잖아요. 폐쇄시킵니다, 거기를. 그러고 나서 문산면 문장리로 넘어와요. 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문상지역 시초에서 넘어오면 화리. 화리에 통일신라 때 치소를 바꿉니다. 이전에서. 근데 천방산 이쪽으로 한참 내려왔죠, 남쪽으로. 거기에서 그때는 설림이 아니라 서쪽, 서자 떠서 서쪽에 우거진 고을, 서림,
우리가 서림농협 뭐 이런 것도 다 옛날 통일시대 때 옛 서천군의 지명을 따서 서림농협 뭐 서림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그 서림식당이 뭐 이런 게 다 서천 옛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림이란 말은 옛 통일신라 시대 때 서천 고을의 옛 이름을 취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구나. 뭐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해서 757년에 천방산 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빈도 마찬가지고 그때 넘어갑니다. 빈 쪽으로 활이란 마을로 이전해서 거기가 고을이 형성됐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남산으로 넘어옵니다. 남산 위로 다시 자리를 옮겨오죠. 그래서 한산구루를 이제 우리가 내내 한산구루를 이제 바꿉니다. 통일신라 때. 그래서 이제 그 마읍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제 한산이라고도 하고 한주라고도 하고 뭐 저기 아성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개 옛명이 지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산이로 있지만 한주라고도 불렀어요. 아성이라고도 불렀고 비년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달리를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도 불러도 저렇게 불렀잖아요. 진명도 그렇게 해요. 통칭 공식적인 명칭은 비인인데 비는 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검성현이라. 이게 검성이라고도 불러도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정읍을 초산이라고도 옛지명 부르거든요. 초산. 이게 초산도 정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지명 얘기. 이게 정읍이라고 했다, 초산이라고 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비인군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도를 봐서 아까 화리로 넘어왔던 장소를 또 지도에서 표시가 또 돼 있습니다. 자, 아까 문장리에서 저기 왕해리에서 저수지에서 천방산 밑에서 왕해리에서 넘어왔을 때 어디로 옮겼냐? 이로 옵니다. 활이라고 하는 동네로 옵니다. 그때는 두산면이 아니라 문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문장면으로 와서 문장면에 거기 활이라는 동네로 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림군 때 통일신라가 이제 됐을 때 옛 지명을 안 쓰고 설림이 아니라 서림군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읍기는 군청으로부터 13리에 있다. 근데 지금은 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여기 이 장소를 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관계하고 여기는 이제 먼저 오석산 이렇게 저기 천방선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이거 봤을 때도 옮겨왔구나 군청 자리가 취소가 자꾸 옮겨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남산으로 넘어왔다 했어요. 취소가요. 그때 그러면 보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영치산인데 여기에 옛날 고려 때는 우리가 서주라고 이름을 고을을 바꿉니다. 서림에서 서주를 바뀌어요. 왜? 서림이 씨 이연충이가 이 고을 사람이에요. 그 시조가 천방산에 묘가 있다고 하는데 서림이 씨들이 서천이 씨라고도 하고 서림이 씨라고 하는데 그 서림이 씨의 이연충이가 고려 때에 충선왕을 왕으로 만들 때 굉장히 공이 일등공신이에요. 이 왕이 너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진짜 너한테 공신을 주면서 너희 고향에서 정착해서 대대로 잘 살아라. 뭐 땅도 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벼슬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서천 사람으로 그 서천 사람이기 때문에 서천을 그 지명을 성격시켜줘라. 고을을 군인을 주로 바꿔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오늘날 군보다 높은 시보다 높은 광역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족이 거처한다든지 도성이 있다든지 옛날 고을이 왕도가 있다든지 그 잘 나가는 고관대작들이 사는 데는요 왕족이라든지 왕의 무덤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다 주자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여주에 가면은 신력사가 있죠.
옛날 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여주가 아니에요. 여흥이에요. 여흥군이었어요. 그 여흥민씨라고 하는 것이 여주민씨입니다. 그 여흥이라는 데가 있다가 세종대왕 왕릉이 서울 서초동에 있다가 묘지가 안 좋아서 이장을 합니다. 그 여주로 갑니다. 여주로 가서 거기다가 묘를 쓰고 나서 그 왕이 그 세종대왕 이후로 뭐 세조나 뭐 단종이나 이때 막 시끄럽다니까 묘 잘못 썼어 그랬다 해서 이장을 합니다. 그 뒤로 평온했다. 그래서 세종대왕 왕이 능히 거기 갔으니 그 고를 주로 바꿔줘라. 성격을 시켜줘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흥이 여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천능관계로 여주라고. 그 각 고을은 우리가 따져보면은 경주에 가도요. 신라의 왕도가 있었던 자리라 경주입니다. 주자 씁니다. 전주에 가면은 이성계의 그 시조가 있던 게 전주입니다. 주자 써요. 청주에 우리가 충청도 관찰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청주에 주자 씁니다. 충주에도 마찬가지고 공주에도 마찬가지고 공주도 주자 씁니다. 원주에도 원주자 씁니다.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 인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 주자들이 왕족들이서 그 주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도 지방 주자들이 많죠. 파주니 여주니 이런 것들이 다 그 고을의 공신이나 왕족의 그 왕가의 그 시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포했기 때문에 광주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광주도 그 다 고을 왕족들이 사는 데예요. 다 무덤도 있고 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경기도 지방에 주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그래서 한때 우리도 이연충이 공로 때문에 이 서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천도 한때는 승격을 받았던 장소였다. 한산도 마찬가지로 한주라고도 불렀어요. 그것도 공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한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주자를 왜 서주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 때 서주 때에 읍기가 얘가 있어요. 여기가 군청에 취소했어요. 문장리에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영추산이라고 하고 여기가 그 우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봉수대가 있고 여기 있었다. 이 남쪽으로 남부면 이게 지금은 남부면은 그 장항 쪽이죠. 네, 남부면 장항 쪽. 서부면은 저쪽 서쪽 축산 쪽으로 이게 서부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남면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런 데서 합쳐서 서남면 이렇게 붙이고 그 마동면 뭐 할 때 이렇게 동쪽에 있다 해서 이 마동면 이쪽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마동면, 서남면 이렇게 나눠서 마서면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일제가 장항에 땅을 떼주고 1948년도 장항읍을 만들면서 두 개를 합쳐면서 마동면 맞자 따고 서남면 서자 따고 해서 마서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행정구역을. 그래서 마서면도 두 개의 면이 합쳐졌다 이 뜻입니다. 앞자만 따서 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도 시왕면 플러스 초초면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만 따서 시초면, 시왕면을 시초다고, 초초면 초자 따고, 그래서 하나 묶고, 문산도 아까 두산면이라고는 산자 따고, 이쪽 문장리 문자 따고 해서 문장리 문자 따고, 두산면 산자 따고 해서 문산이라 두 개 면이 하나의 문산면이 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천군에서 군청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이 남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가 바로 서천 특화시장이 있는데 이 굴다 남산 가려면 그 도로변 밑으로 터널박스로 넘어가면은 여기 종천천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길사천으로 빠지는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다리가 있었어요. 여기가 삼기교라고 해서 삼갈래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삼기교는 갈림길 기자거든요. 여기서 개동으로 가는 길. 여기서 이제 개동 가기 전에 산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옛날 옛길인데 이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개동 가기 전에 산골하닥 있어요. 남산 저 아래. 그 다음에 여기서 남산 꼭대기 넘어가서 장항 그쪽으로 장항 재련소 있는 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옥산 가는 길이죠. 그 길로 나가는 길이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 장항 재련소 성이 있어요. 거기 장암진성까지 가는 옛길이 이렇게 갔고 비행 가려면 여기서 삼갈 앞에 나와서 이쪽으로 해서
장구리로 해서 빠지는 천이 있습니다. 이게 장구천, 종천천 가는 여기가 옛날 큰 다리가 있었어요. 석교가 있었는데 여기 장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다 일본 놈들이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어서 그냥 길산천 다리도 없이고 다 지금 새로 지들 마음대로 놓은 거죠. 그래서 옛날 여기가 이로 가려면은 여기서 갈라져요. 삼갈래길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기가 옛날 다리도 있었는데 이게 다 아마 부셔서 해천에다 처박았을 것 같아요. 지금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 성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풀이오고 옛날 2001년도에 발굴을 했는데 성이 이렇게 여기 제 중계탑 있죠. 저 KBS 중계탑 이거 참 쓸모없는 거 이거 들어앉았는데 옛날이야 난시청 해소해달라고 사정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문화재로 만들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계탑을 세웠는데 이것도 철거해야 할 입장이고 발굴해보니까 백제때 산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산이 지금 요 문지만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저 아래로 뺑 둘러서 길이가 한 1,300m 정도 되는데 둘레가 그 남산도 꼭대기에 이렇게 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해야 하고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문화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곳은 앞으로 우리가 복원해야 하고 지금 이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문지만 발굴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죠. 이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군청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군청짜리입니다. 우리 읍성을 지금 복원하고 있죠. 복원할 때 이제 상교 가는 아니야 이제 한산군이구나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한산군 이제 죄송합니다. 한산군은 지금 한산읍성도 복원하고 여기에 지금 복원해 놨어요. 저 시내 들어가서 모시타운에서 꺾어 들어갈 때 여기 지금 성이 없어졌는데 여기 이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자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체국자입니다. 한산 우체국 바로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마산 가는 길입니다. 이 바로 우체국 한산 우체국자리 옆이가 도로인데 이 도로를 관통을 해서 이 성을 엎시고 뚫어서 그냥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했지만은 한산 초등학교가 바로 우체국 뒤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면사무소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면사무소가 이게 동원짜리고, 그거 이제 앞에가 이제 그 형방청짜리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청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산시장이 돼 있는데 여기가 옛날 어른들은 거기가 연못지를 우리가 다 어렸을 때도 그 연못가에로 시장 가려면 한산 댕기려면 저기 성신학교 뒷산에서 내려오면은 여기를 거쳐서 가야거든 시장. 여기가 지금 그 메꿔져 가지고 한산 시장을 만들어 놨죠. 이게 연못이 엄청 컸어요. 이게 고려 때 그 연못인데 여기에 상당히 그 우리가 문화재를 지금도 땅속에 지금 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연꽃이 만발했고 여기에 버드나무가 뺑 둘러 서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볼 수 있었고 지금은 다 메꿔서 없어졌죠. 그렇게 이해를 좀 여기가 바로 연못이 있었고 우리 눈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객사라고 했는데 이 객사가 지금 한산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한산 초등학교가 객사가 있었던 자리고 여기 이제 옥도 얘가 있었고 옥거리도 있었고 다이가 있었는데 여기가 한산중학교 객사를 지금은 헐어서 일본식으로 졌다가 나중에 우리식으로 이제 개조했지만은 이 옆에가 큰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지금 다 고문 먹은 거 있죠. 지금 살리고 있는데 그 흔적입니다. 그 관청에 느티나무가 여기 앉았습니다. 이하복 선생이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기록을 자서전에 보면은 거기 이 학교 입학했을 때 이게 객사에서 입학식하고 했다. 근데 그게 1922년도경에 일본식으로 다 헐어서 지금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자서전에 써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학교 객사에서 다녔던 분들은 다 찾고 싶겠죠. 그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객사 사진은. 그때 당시 입학생들 졸업식 때 사진이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초등학교 하면은 앨범에 그때 당시 모습, 외정 때 건물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교실 모습도 있고 지금 옛 사진은 우리가 100년 전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산초등학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인 지도를 보면은요, 바로
예, 이게 북쪽이죠. 이게 이제 판교장이라고 써 있죠. 이게 부수티, 홍산 넘어가는 길이죠. 여기가 판교장에가 있고, 여기에는 판교를 동면이라고 했어요. 동면이라고 써 있죠. 동면. 동쪽에 있는 면이다. 서면은 서쪽에 있는 면이다. 근데 비는 아직까지도 면 이름 안 바꾼 데가 유럽에 서면밖에 없어요. 서쪽은 다 변했지만. 지금 봐봐요. 면 이름 남아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거울 중에서도 면 단위면은 서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서쪽의 면 그냥 우리가 13개 면 중에서 하나 둘만 있겠어요. 면이 엄청 많이 지어요. 조선시대는 군 따로 있었으니까. 그때도 서면이었죠. 근데 지금도 서면이에요. 판교는 동면으로 부르다가 1942년도인가 일제 때 바꿔요. 판교면으로. 판교라는 너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다가 판교면으로 바꿉니다. 동면을 없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지명을 없이는 과정. 일제 때는 문화정책 말살이 최고의 생명이니까 잔재를 없이는 것이 최고, 흐리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지명을 싹 바꿉니다. 동네 이름도. 그래서 오늘날 부르는 지명이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 지명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부르려고 노래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 양반들은 옛 지명을 그냥 불러요. 우리가 장항에 빗금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쓰면 나이의 잡순 분들 다 알아들어요. 빗금해. 장항에 날머리 하면 다 알아들어요. 날머리 하면은 옛사람들 그 행정명이지. 비두리입니다. 그니까 비두리. 날비자 머리두자 비두리. 그러니까 그걸 다. 그다음 절굴 하면은 되게 알아듣는 거죠. 방굴 하면 되게 알아듣는 식으로 옛날 치면. 그다음에 황사리 기사는 황사리를 누른절이라고 그래요. 그 누른절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옛날 사람들 한자를 우리말로 돌려 쓰는 겁니다. 그 누른절. 장항 점적은 현재 눈들이란 말도 와석이 눈들이잖아요. 한자에 말해서 따온 거예요. 눈들. 누울 와자에다가 돌 석자죠. 그게 와석입니다. 그게 눈들이라고 부르면 다 알아들어요. 와석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송성리 있잖아요. 거기를 요새 지명 송석 간다고 하고 자동차 편말에도 써 있잖아요. 거기가 갈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지금도 갈목 오면 알아들어요. 그 갈목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송성리 옛지명이에요. 그게 노항이라고 불렀어요. 노항. 조선시대 노항. 노자는 갈대 노자에다가 목쟁이 항자. 목이라는 항자거든. 장항이라고 할 때 항자인데, 입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으로 말하면 목줄기, 입구. 그게 목항이라고 하는데, 그 장항도 금강을 두르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장항이. 긴 강의 입구다 해서 장항이라고는, 장항리라고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거 따서 장항이라는 읍이라고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송석을 갈목이라는 말은 갈대 노자, 따가지고 그 다음에 노항이라고 해서 항자 따서 목이라는 말로 돌려서서 갈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칠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옷바꾸리라는 말도 칠지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옷이라는 칠자, 옷나무 칠자에다가 밭전자 써서 전자 따서 옷바꾸리라고 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옛 지명을 우리가 쉽게 한자어에서 돌려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길어지는데 백제 때의 우리가 연역을 보자. 건치 연역은 이렇게 역사 연역은 백제 때 본래는 백제 때 비중연이라고 불렀다. 통일신라 시대 때 와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가림군에 속한 그 지명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고려 때 와서 현종 때 속현으로 해서 가림군에다 붙였다. 그 후에 그 감독관을 보내서 다스렸다가 조선시대 본조선에 와서 태종 때 와서 현감을 두고 소속해서 이제 벗어났겠죠. 그리고 홍주에서 관할하는 식으로 만들었다. 옛날 이름은
비중이라고도 불렀고 검성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가 이게 청절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헐렸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지도를요. 회철당했을 이후로 쓴 것 같아요. 여기 국이라고 써 있죠. 이게 청절사가 있는 그저 기기 시대의 남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산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검산 지금 복원됐죠. 검산사가 구봉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석촌리 앞에 지금 흥림리 저수지가 옛날 막히기 전에 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 아래 점, 이게 보가 있는 보통 아래 이게 술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이라는 게 옛날 주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자가 주막, 점포, 여관, 개인 밥 먹고 자고 멀리 가는 사람들 숙박시설이 있던 데다 석촌리 앞에가 옛날 주막이 있었어요. 아래쪽으로 화면을 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바다죠. 이게 종천이 장구리에 있는 재민창이 있었던 그 구제창, 이렇게 지도를 여기 읍기가 있고요. 여기 여단이라고 여기 써 있죠.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달래는 곳, 향교가 여기 바로 앞에 있죠. 검성이라고도 이제 검성산이라고도 표시 있죠. 여기 이제 관적곡 산속에 지금 저기 그 절이 하나 있죠. 그 산속에 빈 부대에서 넘어가면은 있습니다. 그 안쪽에 큰 산 밑에. 여기 개복교라고 써 있어요. 저기 그 우리가 상자리 저수지 가려면 개복다리라고 그러죠. 개복교. 여기를 그 신금을 그 동네 이주시키고 발굴했죠. 저기 그 저수지 확장하는데 거기가 사찰터가 드러났어요. 고려 때 사찰. 그래서 그 개복사라고는 명문 기와 와당이 나왔습니다. 출토해서. 그래서 개복사지라고 판명이 돼서 아마 개복사지에서 이름을 따서 개복계라고 부르지 않나. 왜 개복계였는가 몰랐는데 사찰 이름을 따서 다리가 옛날부터 전해놓은 곳이 지금까지 개복계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은 사찰 앞에 있었던 다리다. 개복사지라고 명문 와당을 발굴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금이 바로 동네 자체가 사찰터를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명이 됐죠. 여기 이제 포성대라고 장포리 있는데 포성대가 있는데 이게 그 포를 그 해적을 무리치 놓으려면 이게 포부대가 얘가 있었어요. 포수청이라고 해서 저 포를 쏘는 겁니다. 그게 장포리라고는 그 앞에 저 포성대가 있잖아요. 바로 포성대 그 산성이 있습니다. 장포리 산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포성대. 포성대가 바로 산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보면은 이렇게 포성대라는 지역도 있었구나. 여기는 이게 이제 그 선돌이 해수욕장 있는 데이고, 소나무밭이 지금 선돌이 해수욕 그 주변에 바닷가시에 해송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거나 그 솔밭이었던 것 같아요. 소나무가 우거졌던 정자가 있었던 자리다. 그렇게 해수욕장에 써 있습니다. 여기 쌍도라고 이제 이때 여기 쌍도라고 써 있네요. 병도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섬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마량지는 이쪽에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옛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여기 문주산이라고 해서 이쪽 판교 넘어가는 길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수산이라고 해서 그 지금 정천 복지관 가는 바로 고속도로 옆이가 그게 문수산이에요. 문수산. 이게 문수산이라고 해서 여기가 옛날 문수사 젖털이 있었는데 폐쇄됐죠. 아마 문수보살을 모셔있던 사찰이 아니냐. 불상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름도 지키더니 되게 문수보살이 모셔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석가모니도 모시고 뭐 아미타부도 모시고 문수보살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문수산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따온 거 아닌가. 이게 추측해 봅니다. 자, 고려 때 넘어서 이제 고려 때 세종 때 와서 서림군 서주 아까 그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데 남산상에서 복례미 삼성이 또 그 아래에 있습니다. 영추산이었고 아까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남산성이 있을 때는 독자적인 통치를 못했어요. 고려 때 저쪽 임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은 군이지만 그러고 나서 총독부 마냥 운영을 해요. 감독관을 보내가지고
간무라는 것은 서림 자사라는 감독관을 간무를 두었다는 얘기는 감독관을 보내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령에 주 사무실이 있고 출장소가 여기 서천에 있는 식이나 같아요. 그런 뭐 저기 옛날 저기 보령 그 의료보험 조합장이 그 보령에 있고 와서 결제로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군수가 없는 거예요. 서림 서천은 보령 저기 인천 가림군에서 와서 결제해주고 가고 통치하고 지시하고 가는 겁니다. 감독관이 왔다 갔다 잘하고 있나 안 확인하고 가고. 이게 좀 거기에 딸려서 통치를 받았다 한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기가 우리가 서림시 시조 때문에 서주주사라고 서주라고 지명을 성격해 줬던 사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충수강 왕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공신이에요. 지금 서림시들은 시조가 선망산 그 위에 음적사 뒤에 그 묘가 있다고 지금 합니다. 거기 좀 모시고 있더라고요, 산소가. 예, 뭐 이렇게 해서 오석산위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려 때 그 서림 서주로 있다가 조선 태종 때 그 서주를 서천으로 바꿉니다. 그게 행정구역을 태종 방언 이방원이가 전국을 다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태종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옛 지명을 다 없애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조선이 개국했기 때문에 정비를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시조 그러니까 족보에 나오는 본이 있죠. 고향 저기 관이 본관 이름이 태종 때 만들어진 이름이 거의 다 씁니다. 그 지명을 그대로 본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서천이시도 이제 서천군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이제 서림이시가 서천군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서주를 서천군으로 바꿔라. 여기서 이제 올렸겠죠. 상신에서 올렸는데 정부에서 지침을 뭐라 하냐. 바닷가에 가까운 고을은 대천자를 쓰고 육지 깊숙이 들은 시구는 산자를 대개 바꿔라. 그래서 내륙이 깊은 곳에는 다 산자입니다. 뭐 다 100%가 아니지만, 그리고 고을 왕족이나 이런 것은 좀 중요시하는 데는 그냥 주를 놔둬라. 공주 뭐 이렇게 여주 이런 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맞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구역 상신을 하죠. 그럼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도 인주였고, 우리가 바닷가시 해변을 보면은 광천, 인천, 서천, 뭐 이렇게 대천, 이게 다 바닷가시 뜻입니다. 하천에 가까운 쪽은 다 천자입니다. 그 다음, 한산도 한주였는데 내륙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여서 한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옥산, 한산, 마산, 쭉 보면은 산자가 계속 붙어 다니고, 우리가 전국 지명을 보면은 대다수가 산자가 내륙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시는 거의 천자 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고을 이름도 이런 이름만 봐도 바닷가시 있는구나, 냇갈 옆에 있구나, 강을 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종 때 그쪽에 있다가 너무 자리가 비좁고 그러니까 1438년 이전에 언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서천 오석산이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왔고, 그 후에 세종이 1438년도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을이 먼저 오고 성은 나중에 쌓습니다. 고을이 먼저 오고 나서 바꿉니다. 성을 쌓아요. 그때 성 쌓는 과정에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이 1438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옥시락각시락 쌓아야 하냐 안 쌓아야 하냐 좀 중지해라 나중에 쌓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실록에. 그래서 시작한 연도는 세종 이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정도 뭐 완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관청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알빌라 있죠. 요거 가려면 지금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충정사 옆에. 이게 동원짜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동원 털을 깔고 앉아 있어요, 지금 건물이. 동원을 꽉 끌어안고
좀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안빌라짜리 옆에가 좀 텃밭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위덩어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텃밭자리가 요거 책실이라고 해서 이게 비서실인데, 책실. 문서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검용집도 있고, 이 군수가 집행하는 동원인데, 여기가 이제 그 모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비서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요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충령사가 바로 위에가 있는데, 이 충령사 자리가 여기가 있었어요. 충령사가요. 그쪽 주차장 자리가 있다가 나중에 충령사라 이름으로 영운사가 나중에 충령사 이름이 그 전에는 영운사가 됐어요. 영령을 달리는. 요거가 일제 때 신사 자리를 여기다가 앉혔어요. 신사가. 여기다가 일본 놈들이 신사 있던 데다 옵시고, 우리 해방 후에 우리 그 군인 정멸 장경을 모시는 영령 여기를 모셨던 자리에다가 나중에 좁으니까 여기를 관광으로 쓰고 위에다가 앉혀서 지금 오늘날 충령사가 된 겁니다. 근데 요 자리를 관청 자리죠. 여기에 독자적 군수가 진부를 집행하는, 여기 동원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일을 보고 이쪽을 건너서 여기가 바로 잠자는 곳입니다. 휴식공간. 그리고 와서 여기가 휴식공간, 여기서 좀 머리 식히는 문누가 얘가 있었고, 내려와서 여기는 서편 주차장. 옛날 군수, 외정 때 군수가 여기 집을 짓고 관사역을 쓰고 있었죠. 여기 없이고, 여기 광장을 만들었지고, 현재 여기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 관사 쓰던 물. 지금, 여기는 지금 옛날 박형성 군수의 초대 군수 관사를 새로 지었던 자리가 객사입니다. 이 자리가 산림조합도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가 새마을지에도 있었고, 그 지금 주차장 위에 지금 뻣뻣하게 지어놓은 집이 관사를 지금 안 쓰고 있죠. 군청 예산계 작업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옆이가 거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여고 가는, 이 자리는 여고 자리입니다. 여고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 바로 정원잉 씨네 그 집 바로 옆에가 이제 새마을 그 비도 있고 그 자리가 건물지 자리인데, 작청 있었고, 이제 군사 관리들이 근무했던 자리에 있고, 여기는 형방청을 지금 외정 때 일본 일제 때 군수가 관사로 썼던 군수 관사입니다. 지금 없어졌죠. 민원실이 바로 여기가 붙어 있죠. 여기가. 그리고 지금 이 향청 자리 지금 여기가 지금 군청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군청. 여기를 향청의 자리인데, 군청이 여기가 들어앉았어요. 지금 현재 건물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찾혀 있죠. 여기가 읍시라고 했는데, 성안 시장터가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성안 성안주택이 있죠. 성안주택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가. 거기가 지금 공터가 있어요. 그게 시장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집을 못 짓고 거기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권위주로. 국유주로 남아있던. 그래서 거기가 광장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연못지 있다래요. 연못지. 여기 이제 공가청은 바로 지금 몇 사람들이 여기 집이 두 가구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길 옆인데, 여기가 연못지가 있었던 자입니다. 여기 이제 땅을 파서 발굴한다면은 밑에가 옛날 저수지 흔적들이 연못의 자리를 드러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체를 복원한다면은 연못지도 발굴해서 원형을 복원해야 하고, 나중에 이거 안빌라도 여기 사딜에서 동원을 복원한다면 여기다 동원터를 이 구조에 따라서 복원을 해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천에서 앞으로 수십 년 걸리겠지만은 그것도 복원한다면은 이렇게 원형을 찾아줘야 한다. 도면이 아주 잘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동쪽의 동네에서 동쪽 변두리 있는데 동변리, 서쪽의 변두리에 있다 해서 서변리. 그렇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다락머리라 해서 상다락, 하다락 이렇게 우리가 다락머리란 말이에요. 다락이란 뜻이 누자라서 그러니까 상누리, 한누리, 누자가 다락 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멀, 서천중학교 쪽은 하다락. 위쪽으로 올라오면, 산성 쪽으로 올라오면, 읍성 쪽으로 올라오면 상다락. 다락머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래가 다락머리예요. 하다락, 상다락. 다락머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향교는 바로 여기에 동쪽에 자리하고 있죠. 원래는 요 아래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나서
없어진 놈은 다시 1599년도에 다시 전쟁이 끝난 뒤에 여기다 다시 옮겨집니다. 높은 데로. 그 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는 우물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 우물. 지금 다 물 나고 있어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 안에는 가물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를 보면은 지도가 이제 근사치지만은 언뜻 보면은 사진 그 산맥이라고 보면 여성의 자궁 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궁 같은 군청의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것 이렇게 좀 거기 물이 안 마르는 것 수맥이 살아있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오석산에서 체육공원에서 내려올 물줄기를 다 받는 것 같아요. 남산을 이제 그러면 남산 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영주산 이렇게 남산성이 지금 아까 보여줬죠 사진으로요. 그 취소가 있었고 성곽이 6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성이고 우리가 남산놀이라고 그냥 전해오는 말이 있는데 남산서 백제 의정왕들이 그 대신들이 끌게 갈 때 소정방이 다 끌어갈 때 쫓아와서 갈띠까지 쫓아왔는데 강변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남산에서 멀리 떠나가는 걸 바라보고 한을 달랬던 장소가 남산놀이가 만들어지기 대한 동기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그때가 되면은 그날을 혹시나 하고 또 쳐다보고 와서 제사도 지냈겠죠. 거기다 뭐 망향동산 마냥 우리가 통일전망대 마냥 그렇게 했던 장소가 여기가 그 남산놀이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여에 가면은 부여 유황산놀이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왕이 웅포대교 있는데 그 옆에 산에서 잠시 출발하기 전에 좀 보고물자도 싣고 거기서 볼일 보고 식량도 싣고 물도 싣고 해서 또 떠나자 해가지고 잠시 왕이 머물렀던 자리라 해서 유황이라고 유왕 머무를 유자 왕이 머물렀다 의자왕이 머물렀던 장소에다 해서 기념하고 거기 항시 매년 유황산 놀이를 하고 있어요. 부여에서 인천에 그쪽에서 그래서 양화 쪽에서 유황산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남산 놀이와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 때에도 그 아까 철탑이 있는 장소에 망해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선시대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누각이 있었어요. 그 제일 높은 장소가 그 철탑이 올라앉은 자리예요. 그 망루처럼 보입니다. 바다가 잘 보입니다. 장항제련소, 서면 바다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맑은 날은 저기 서면 그 동백전까지 보인다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각이 1300년대에 목원 이색 선생의 시가 나옵니다. 서주, 아까 서주라는 것이 남산을 얘기하는 거죠. 서주성, 이렇게 남산성의 누각에 올라, 남산성에 올라가지고 시를 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로 와서 1530년께가 신동국예지승람이 만들어지는데 최치라는 서천군수가 재직 시에 없어진 누각에 망해정을 건립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색이 걸어놓았던 시를 빌려서 그 운자를 따서 정인지가 와서 시를 짓고 이승수가 와서 시 짓고 구병영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를 많이 짓고 갑니다. 그 망해정에 와서. 그러니까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깊은 누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를 짓고 즐기고 가고 관망하고 갔던 장소가 남산에 있었다. 지금으로 와서 철탑을 높이고 거기다가 다시 옛 것을 망해정이나 이런 옛날 정자를 다시 지으면은 우리 고장의 그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좀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봉수대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무너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통신수단. 옛날 그 통신을 전달하는 빠른 속도로 보려면 불빛,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 통신수단은 바로 남산성이 아래에 그 봉수대가 있었는데 그 산을 우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신대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는 군산의 화산봉에서 받아서 남산으로 옵니다만은 한때는 장안 후망산으로 보냈다가 남산을 받고 남산서 칠지리로 보내고 칠지리에서 다사산으로 보냈다가 다사리에서 다시 빈 칠지로 보내고 이렇게 연계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중간까지 다 없이고 바로바로 군산 화산에서 받아서 남산서 받아서 다시 빈 칠지로 통신 연결해서 보령으로 넘어가는 이 봉수대 역할을 했던 데가 남산에 지금도 그 봉수대의 유적이 허물어져서 그냥 폭삭 가라앉아서 그대로 쌓여 있어요. 지금 손안은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허물어진 상태로.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다. 아까 지금 귀신을 달랬던 산이 참 저기 제사터가 서천에도 있는데 우리가 요거 가려면은 지금 수영장 공사하는데 옛날에 그 서림정 활터가 있어요. 그 등산이 지금 등산 코스가 된 지금 안 다니지만은 우리 서천 주민들이 거기 오석산 이렇게 체육공원 돌아서 내려오려면 그 궁도장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걸어서 여단을 밟고 넘어다녀요, 지금. 그 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가다 보시면은 여단이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 반들반들해요. 거기 넘어다녔어서.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다녀요, 여단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담장이 네모 반듯하게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그 미신 같은 우리 조상들이 그 문화로 남겨놨던 흔적들을 복원해서 이런 흔적도 살아있구나 이라고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종천천에 아까 얘기한 건 이제 그 삼기교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종천천 관계도 그 가는 길을 얘기했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천에 매장됐을 걸로 봅니다. 길산천에 또 가면은 석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길산초등학교 마당 입구에 보면은 비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석교를 만들었던 기념비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원래는 서천시장에서 가는 그 길산천으로 물이 종천천에서 이제 동쪽으로 역수하는데, 그게 사람이 수로입니다. 인위적인 수로예요. 그걸 누가 팠느냐? 여지도에서 이제 치수 사업을 했는데 1759년도 하천 치수 사업을 기록이 나오는데 한산고수에 있던 윤행교, 이 사람이 윤행교는 누구냐면은 윤증의 아들인데 여기 와서 설정구수를 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을 서쪽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받을 숫자에서 물을 끌어들였다 해서 수부라고 합니다. 남산 앞을 뚫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산천 넘어서 한산점으로 가는 도로에도 길산 석교가 있죠. 그 비석에 1703년도에 건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철교를 다 석교로 허물어서 자기의 콘크리트 다리도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크게 또 등창을 하죠. 새로 넓게 해가지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파다가 석재가 다 나왔어요. 거기다 갖다 쳐박은 석재가. 그래서 지금 그 매립된 석재가 지금 회선들 다 주워다가 어디다 놨냐면 한산 임시로 모시관 옆에 건물 옆에다 지금 쌓아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복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을 끌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파서 이런 다리가 있었다 지도에 나옵니다. 홍해교라고 해서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석교가 비가 이제 길산 초등학교가 있죠. 여기가 비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교라고 해서 무지개 다리가 물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통하는 기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아까 삼기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장교도 장구리 가는 길도 이 하천 넘어가는 길도 이런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항리하고 이 앞길이죠. 저기 화금리 이쪽에 판산면이라고 했고 이쪽 사곡리 이쪽으로 해서 계곡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걸 고라당을 열었다. 이걸 열었기 때문에 계곡을 열었다 해서 계곡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관청의 그 모습이죠. 여기 뒤에는 오석산이 써 있고 여기 향교가 있고 여기 서쪽의 문이고 동쪽의 문이 있고 여기 남문지 그 시가지대로 있고 여기는 이제
북무늬가 꼭대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문은 없어지고 여기 아니 서천 중학교 동그랑산 있죠. 그 외곽도리에 그 공원산인데 우리가 인살매 사람 많이 죽여서 뭐 사람 엄청 죽였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와전시키는 말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인산이라는 이름에서 인살이라고 하는 말을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신성스러운 산이에요. 이게 안산입니다. 우리 풍수지리상으로 안산. 경복궁에서 볼 때는 안산이 남산이에요. 서울 쪽이 남산이 안산이라고. 안산은 풍수상으로 풍요를 가져오는 밥상이에요. 풍수가대를 보면 안산이라는 말은 밥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밥상시에 먹고 살죠. 그 고을을 앉히는 앞에는 꼭 안산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안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알봉이라고도 하는데 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장산이라고 도장 인자 써서 도장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큰 도장 딱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옥새같이 이렇게 꽉 누르는 도장같이 생겼어요. 손잡이죠. 동그스름해 가지고. 그게 안산, 그게 보통산이 아니에요. 일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신사를 만들었다가 군청 뒤로 옮깁니다. 여기가 오직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중창하려고 서천 군청 뒤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산이라는 말을 쓰지 인살이라는 말은 안 돼요. 사람 죽인 산이 아니에요. 묘라고 하는 것은 산을 뜻하는 거니까요. 인산이라는. 인산이라는 말을 갖다 묘를 붙이면 또 인산 산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역전하면은 역전 앞, 뭐 역전이라는 또 그래요. 여기 앞이다는 거 역전 앞이지 뭐. 그건 이제 군더더식 표현이라 해서 두 번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살묘라는 것은 인산이라는 뜻이어서 묘를 하나 더 붙인 거죠. 산이라는 뜻을 강조해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인산 도장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길산 석교가 있습니다. 이거 보셨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본 초등학교 입구에 길산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 글이 새겨져 있어요, 속에. 아까 그 석교를 만들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곳은 광역사업이었는데 이 중간으로 나눠가서 이쪽 한산군 시주 명단이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시주. 오른쪽에는 서천군 시주원사는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석교를 만들 때 관에서 지은 게 아니라 개인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시주해가지고 모금운동에서 진 달이에요. 그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다 써놨어요. 엄청난 비석이 낡아가지고 참 해독이 어려운데 큼직큼직하게 써놨어요. 이 돌은 이 재질은 어디서 떠다 했냐면은 장항재련소 바로 옆에 거기에 그 돌산을 꺼목산을 흐르다가 거기서 떠다가 이 돌을 똑같아요. 그 돌하고 거기하고. 예, 그렇게 거기 그 돌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보세요. 재질이 그 장항재련소 뒤 저기 바위산 깎아낸 거 그 한솔재지 그 사택 옆에 그 산입니다. 거기서 돌 떠다가 한 겁니다. 예, 날짜 저기 연대는 1703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돌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하천, 이 다리를 만들 때, 길산다리 해로 복원할 때, 작은 거 다 없이고 새로 크게 넓혔어요. 이 하상을 팔 때, 교갈, 뼈대를 만들 때, 여기를 포크레인 두지니까 이 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석지입니다. 그 헐었던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하체에다 다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를 팔 때만 있지, 그러면 이 아래로는 이거 발굴하기 위해서 판 적이 아니니까 교각만 만들기 위해서 건드는 것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돌이 그 속에 다 지금 백혀 있다. 지금 처박혀 있다. 땅속에 묻혀 있다. 지금 다 걷어내야 한다. 그러면 이 석재가 얼마큼 나올까? 이걸 거기다 몰아넣었으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일부만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를 팠는데 이만치 나온 거예요. 양쪽을. 그러니까 이 아래로는 얼마 갖다가 있는 대로 몰아넣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석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논산에 가면 논산 미네다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약간 지도에서도 이게 물 통과하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다리가 끔적끔적해서 석재를 남아있던 것만 맞춰서 이 하얀 돌은 다 보고는 겁니다. 다른 돌로 깎아서.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돌 규격이 어디다 썼나 어디다 썼나 이놈을 조각조각 못쳐서 규격대로 맞추면은 빈자리가 다 나타나죠. 컴퓨터로 하면은 요새 컴퓨터 기술 좋아서 저 석재 갖다 다 넣으면 다 복원해요. 어디 들어갈 자리고 어디서 빠져나온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라도 길산다리 다 파내고 주워 모아야 한다. 앞으로 복원을 하면 못 찾는 것은 이렇게 주워다 쓴 사람도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근처에 초등학교 옆에다가 공터에다가 교육의 장소로 복원을 하지 않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제 때 건물이 일본식으로 이렇게 군청을 만들었죠. 일제가 이제 옛날 건물 사업시고 이게 은행나무 지금 크죠. 그때 당시는 1910년경에 이제 해서 1912년도에 일제 우리 그 권익채 군수라는 사람이 이제 일제 총독 시절의 군수를 임명해서 목적지가 다 이게 715평이 남아 있었었는데 1912년도 이 집을 집니다. 한일합하고 나서 오직 작게 지었는데 이 은행나무도 지금 그때 심었던 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 나무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을 겁니다. 이 나무. 그리고 여기 민원실 옆에 보면은 큰 아람들 나무 전문가 옆에 있는데 그 나무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나무 때문에 그대로 그때 그 규격 그대로 지금 거기다 맞춰서 지금 오늘날 진 거기 때문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외정 때 건물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동 길이도 안 변해 있어요. 좀 폭이가 넓어졌겠지만은 그 길이는 나무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조금 이제 단장하고 조금 그 후에 31년도 건물 규격은 이제 이렇게 좀 꾸미기도 했겠죠. 서천구청 일제 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총독부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 대장을 내가 다 뒤져봤어요. 정부 기록보존소의 문서고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다 들어가서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독부의 서천군 편을 열어보니까 조선 총독부에 이게 문서고에 들어있는데 총독부에서 각 시군의 관청의 건축물 대장을 다 보고받은 거예요. 규격과 연식과 다 몇 동 남았는가. 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서천군청 편에 보니까 그 건물 구조에 쭉 써 있는데 1580평, 84평인가 남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여기 개국 500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500 몇 년도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네. 7월 달에. 본청 건물과 이렇게 쭉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변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쪽은 조선식 규화로 덮었고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던 초가지붕으로 엮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평수가 이게 쭉 써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이게 오직 1917년도에 작성된 서천군청의 조선식으로 일제가 헐기 전에 건축물 대장이 총독부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문서대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기록보존소의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다 출력해서 지금 여기다 전사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1년도에 뒤에 건축물이 부속이 이제 부속 건물이 없으니까 회의실도 없고 그러니까 좀 늘리자. 이게 충청남도 차원에서 정축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축 계획이 이렇게 소화 6년도에 정축 계획이 생깁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이 규모를 써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다 붙였는데 앞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일제 때 권익제가 지었는데 요걸 낭화를 비 안 맞게 낭화를 넣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회의실을 만들자. 이게 평면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대를 해서 이제 당겨서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돼서 여기에 그 정축 나와 있습니다. 뭐 정축, 회의실 정축. 아마 많지는 않아도 적은 것 같아요. 조그만하게 진 것 같아요, 회의실. 이제 요쪽은 이제 경계선이고, 이게 이렇게 길이 나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66년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홍순국 군수가 재임 기간에
이 집을 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죠. 낙성식도 하고 이렇게 축하를 했던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도 4월 29일 날 낙성식을 합니다. 이때가 비인공업단지 기공식할 때죠. 그때 같이 이루어집니다. 축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겼죠.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수명을 다해서 24년도에 이제 떠나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길어도 괜찮죠? 이거 좀 마저 할게요.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1시간 반 했네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끝낼까요?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군청이 임진왜란때 한번 절단납니다. 다 부서지고 샹괴도 날아가고 그래서 선조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샹괴가 불러서 다시 짓게 해달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합니다. 원래는 샹괴가 저 개동가에 있었는데 이로 옮겨오죠. 동학난 때 한번 또 절단납니다. 동학난에서 그 한산군청 부서지고 서천군청 부서지고 그래서 점령당해서 관아가 소실이 많이 됩니다. 그 자료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학난 피해를 이렇게 좀 존재했었다. 그 피해가 많이 났다. 우리가 관리가 지금 근무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낭패다. 정부가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병 때 또 1906년도에 또 한때 또 군수가 감금되는 사건도 생겨났고, 의병을 맞아서 총도 뺏기고 무기도 뺏기고 하는 과정이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사 가면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뭐 천년을 맞을지 몇백 년을 맞을지 새로운 시대가 이쪽에 가서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1시간 반 딱 했는데 뭐 더 많은 것을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